박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검찰은 재단 모금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하고 거듭 대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가는 11월 말 시국 수습과 특검 임명을 이유로 조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2월 9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언론의 일정이 공개되면서 무산됐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언행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점을 파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겁니다.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직접 조사를 받은 첫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런 전략이 결국은 탄핵 결정의 한 이유가 돼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의혹을 감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당시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 헌재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재는 그 결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당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 시간은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 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했습니다. 조사 예정 시간을 불과 10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충분히 다 얘기했다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엄두를 못 낼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 3명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를 검토하지도 날인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되면 혐의 확인을 위해 법정에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 어쩔 수 없게 되자 버티기 2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여전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출발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 앞.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 도착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권력을 무력화했습니다. 불법, 무효의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여당은 국격을 입에 올리며 대통령의 법치 무시에 동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관저 진입 2시간 가까이 흘러 수사팀은 2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부대 200여 명이 세 번째 6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 대치가 이어지던 낮 12시쯤 관저 건물 약 50m 앞까지 들어간 공수처 검사 3명 앞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타났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였던 이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는 내란 속의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 그러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빈말과 적반하장식 태도 앞에 체포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